일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공 등이라고 하죠. 우리 프린터 31번에 보면 맨 밑에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부동산, 투기, 비트코인이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비밀준수, 결격사유, 예금이 비결이다. 이중소속 금지, 예금이 비결이다. 프린트 31번 맨 밑에 있습니까? 개공 등 해가지고 별표 있죠?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번. 비밀준수는 개공 등. 보조원도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고요? 개시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는 거고요. 이중등록은, 이중등록이라는 거는 한 번 등록되어 있으니까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인장등록, 소공, 개공, 품위유지, 공정중고, 중개, 개공, 소공. 프린트 31번 맨 밑에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적어놓고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구분해놨죠. 31번 프린터 맨 밑에 5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인장 등록 옳은 것은 했는데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개공, 소공,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2번 7일 이내 변경 등록,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다만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법인 인장 등록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할 수 없다 X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기출문제 취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3번입니다.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은 소속공개사에 되겠죠? 보조원 X, 보조원은 자격증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조원은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직무교육 받고 소속공개사가 실무교육 받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은 제출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에 보면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어.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미제출 51번, 1, 2, 3번.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했는데 임신, 출산의 경우 6월 초과에 수여받을 수 있다.
신설 냈다고 했죠. 임신 출산. 요것만 임신 출산만 제가 고쳤어요. 원래는 기출문제는 징집,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였죠. 1월 1일부로 임신 출산의 경우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휴폐업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되고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수 없다 X. 왜냐하면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 갔으면 사무소 옮겨야 되죠. 집은 부산인데 서울에서 중개업하고 원주에서 중개업하고 불가능이잖아요. 옮길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옮길 수는 있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옮기더라도 업무는 못합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망한 때에는 세대를 같이 하고 인자가 폐업신고해야 된다.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제가 건의했어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폐업신고하냐. 그래서 이제 폐업신고할 의무 없고요. 등록 취소합니다. 사망하면. 그럼 어떻게 알고 등록 취소할 건데 물어보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 한 달 안에 사망신고해야 돼요. 그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사망한 걸 파악해가지고 등록을 취소하겠다. 이제 반납 안 해도 됩니다. 폐업신고 안 해도 됩니다. 반납도 안 해도 됩니다. 등록증을.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됐습니다. 32회 때. 기업, 입지조건 설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X고요. 디귿,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그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및. 맞습니다. 디귿. 리얼은 중개물을 수행하는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답 4번입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요즘 출제 경향입니다. 정보망,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 제정 승인 옳은 것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이죠. 3개월은 맞죠. 그래서 시도지사, 저도 지금 문제 보니까 갑자기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게 3개월은 맞는데 자꾸 3개월만 틀렸나 싶어. 다시 찾아보니까 맞네. 이거는 시도지사가 틀렸죠.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상호간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야만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거는 호갱노노 이런 건 정보망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매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정보망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번 개업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 했죠? 개업공개사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년이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부운정 1회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5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매물 정보를. 5번이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이의 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지금 우리 책은 확인설명서 서식이 아까 뒤에 있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비상벨, 소화전을 기재합니다. 비상벨, 소화전 이런 것을 기재합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에만 해당되고 단 아파트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413페이지에 있네요. 413페이지. 413페이지 요게 주거용인데 거기 418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41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소화전, 비상벨 어디 있어요? 소화전, 난방 일의 서식, 단독 경보형 감지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 있는데 그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니까 10번 418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박스에 보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해놓고 그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 표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아파트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의 서식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의 서식이잖아요. 이의 서식은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425페이지 이게 이의 서식인데요. 425페이지 이의 서식 아니고 3의 서식이네. 422페이지 422페이지에 보면은 소방이 그 19번에 소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소화전 비상벨이잖아요. 소화전 비상벨.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없다고요? 이런 문제가 원래 지문이 짧은 게 어려워요. 문제가. 서식을 봐야 할 수 있죠? 기출문제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거용, 아파트 제외하고 적고요. 이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적습니다. 8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약 통장이 분양 관련 증서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 며칠 전인가 보니까 그 위장 이혼하면서 자녀가 3명이더라고요. 부인 명의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나서 바로 이혼해 버렸더라고요. 이혼하고 또 남편 명의로 뭐 생애 최초가 뭔가 생초인가 뭐 해가지고 또 분양받았더라고요. 위장 이혼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지금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 다자녀인 경우 지금 특별공급 가장 많은 게 다자녀더라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두 개가 최고 많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한 30% 가까이 되던데요. 일반 분양은 15%밖에 안 돼.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 살려면 빨리 신혼부부일 때 결혼 7년 차, 7년 이내에 사야 돼. 7년 이내에 애 한 2명만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당첨됩니다. 한 3명까지 있으면 확실하겠죠. 자,
자, 어쨌든 청약통장, 저도 청약통장 팔아라고.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의에 하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원래 청약저축은. 지금 청약저축 없어졌지만 그 가입할 때만 무주택 세대주의면 되고 청약할 때만 무주택 세대주의면 돼요. 청약저축은. 중간에 집 있어도 돼요. 지금 저도 청약저축 통장이 한 240회 들어간 게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즘은 2,400만 원 가지고도 서울이나 가천 같은 데는 분양 못 받아. 3천만 원 정도 돼야 되더라. 30년 정도 무주택 돼야, 무주택이 아니라 가입기간 돼야 거의 공급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분양 관련 정서니까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개업공개사도 임대업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임대업 해도 되는데 직접 손님한테 임대하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 통해서 하라고 했어요. 다른 중개업소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다.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방대리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고 쌍방대리가 금쟁이라고 했죠? 일방대리이기 때문에 금쟁이 아니고요. 4번은 기출문제인데 거짓된 은행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라고 했잖아요. 불가능한 토지인데 거짓말로 소유권 확보할 수 있다고 속였으니까 금쟁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하면 금쟁이죠.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닙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금쟁이 암기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2번이 답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1번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부칙개공은 없습니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있고요. 공인중개사만 있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자격자가 소개시켜도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3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은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3년입니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5번이 틀렸네요.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은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4번, 5번 자격증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 54번 맨 밑에 보셔야 돼요. 그 6번 정문, 7번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동그라미 5번 밑줄 치시면 되겠네요. 자격증 반납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도 준 사람한테 반납해야 돼요. 만약에 강원도지사한테 받았으면 강원도에 반납해야지. 서울에 갖다 주면 서울시장님 난 준 적이 없는데 뭐 어쩌라고 갖다 주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봤었잖아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게 기재되어 있었죠. 규정하고 있지 않다 X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이 말이 없어도 맞습니다. 만약 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3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면 X죠? 7일은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서식에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그래서 7일이라는 말이 없어도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 처리상 통지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되잖아요. 업무 처리 상황을. 그래서 X고요. 5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